자, 2018년도 10월 22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굉장히 환절기 날씨예요, 확실히. 오후 일과 중에는 굉장히 덥다가도 오전 아침하고 저녁만 되면 해만 지면 엄청 춥네요.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자분들도 되게 비슷한 환절기 날씨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강이 먼저 받침이 돼야겠죠. 다들 그래서 주말 잘 쉬셨는지, 혹시 또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신다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못 쉬셨을 수도 있는데, 또 한 주를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니까 코인 관련해서 분석은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다시금 긍정적인 어떤 기운들, 건강을 바탕으로 다들 재정립해서 남아있는 이번 주, 그리고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지나면 이제 11월, 12월 올해 장세도 이제 끝나는 것이고, 코인과 상관없이 봐도 이제 완전한 겨울, 그리고 연말 분위기가 날 것이기 때문에 또 싱숭생숭해지겠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게 된 부분이 있는 반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운을 차려서 우리가 함께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 생각보다 10월 마무리할 때까지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 제가 자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코인빗 거래소의 덱스 코인이 저번 주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들 하실지,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것이고, 관망을 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짚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또 시간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이죠. 중국과 해외에서 엄청 유행했던 배당 코인, 거래소 코인이 드디어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도 와서 분명히 메이저 거래소의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히트를 쳤느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모두 다 포함해서 분명히 이슈몰이에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에 코인빗의 덱스 코인이 나왔다까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포인트는 저번 주에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일, 20일, 19일. 자, 금요일이 19일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한눈에 보셔도 차트가 심상치가 않죠. 클리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고, 비트코인에서 보시는 클리프 차트는 아니지만 패턴이 유사합니다. 자, 보시면 금요일날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요 시즌입니다. 자, 이 부분에 금요일날부터 코인빗의 이벤트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이벤트를 앞두고 그동안 코인빗의 이벤트들이 말이 이벤트지, 거래소 입장에서나 이벤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벤트였던 적이 없다. 물론 수익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매수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제 펌핑이 왔을 때 이그니스 같은 경우에 그랬죠. 하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그 이유가 코인빗의 이벤트가 아니라 물량을 떠넘기는, 속된 말로 코인판에서는 설거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너무 노골적인 정황들이 이벤트 내용을 빙자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붙여가지고서 넘겼었죠.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덱스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있으면서도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코인빗의 덱스코인이 잘 될 것이다 쪽과 이것도 역시 망할 것이다 쪽.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와 안 될 것이다 쪽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이제 끝에 가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결국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코인빗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에 소개됐던 방식의 거래소 코인들이 죄다 결국에는 처음에 화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엄청난 시체를 만들면서 손해를 안겨주는 망하는 차트.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코인제스트, 국내의 다른 경쟁사들,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비트소닉, 코인이즈, 그다음에 알트메카 등등등등의 5개, 6개 되는 곳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코인빗은 지금 나온 지가 이제 2주차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있지만 결국 이 찬성, 코인빗의 덱스코인이 오른다 쪽은 초기 관점이죠. 초기 관점. 길어야 스윙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아직 오를 기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여론도 나뉘고 그 다음에 코인빗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가 결코 투자자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이벤트 내용이 중요했다. 과연 이벤트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벤트 내용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좋다면 몇 가지 짚었었죠. 소각이라든가 바이백이라든가 배당률을 높인다거나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먹히면, 즉 자극적이면 가격은 그때부터 다시 전고점 100원을 돌파하고 120원으로 가는 길을 틀 것이고, 이벤트 내용이 별거 아니거나 이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최고로 높은 가격에 산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주겠다 이런 선물, 그런 식의 이벤트라고 한다면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69원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내려갔다. 자,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건 결론이 뭐겠습니까? 직접 그날 저랑 방송 때도 보시고 방송 이후에 직접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벤트 내용이 결국에는 이슈몰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 마무리에 뭐라 그랬냐면, 이벤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맞다. 근데 이제부터 코인빗이 만약에 최대한 빠른 시점 안에 뭔가 새로운 공지, 즉 이 덱스 코인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키워갈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추가 공지, 뭔가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던가 뭐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지가 빨리 안 나오면 끝난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시점, 흰색 제가 대각선을 그은 시점부터 매수세가 붙으면서 결국에는 또 엄청난 떨어진 지점까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그것은 바로 제가 미리 분석드린 대로 코인빗 쪽에서 추가 공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 추가 공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추가 공지는 차라리 이 이벤트 때 많은 투자자들이 바랬던 내용들이 그런 비슷한 취지가 이때 반영이 된 거죠. 후발적으로. 자, 그래서 저점을 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소각 내용은 아쉽게도 없었지만 바이백 내용이 나왔는데, 그 바이백 내용이 뭐냐면, 바이백은 이제 거래소에서 자사 매입이죠.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물론 수수료를 이것은 이제 거래소 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빗에서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수수료가 들거죠. 그 수수료가 녹여지는 대신에 사고 팔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마이닝, 채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정해진 코인빗의 정관, 회사의 룰에 따라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그 수수료 대비 덱스코인을, 그리고 채굴을 하지 않더라도 덱스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주던 이벤트, 스냅샷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번 주 월요일부터니까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7일 동안 채굴을 하든 보유를 하든, 제가 알기로는 보유했을 때 비트코인은 나오고요. 채굴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마이닝의 보상, 즉 덱스코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안 나오는 대신에 그 금액들,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배당금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7일 뒤에 시장가로 다 사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참 또 교묘한 것이, 또는 머리를 잘 쓴 것이, 예시로 든 시장 그 가격, 예시로 든 것을 거래량 1조 기준 일주일 동안 코인빗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총 거래액이 1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총 투자자들이 돌려줘야 되는 게 있을 거죠. 근데 거래량이 1조씩 찍힌다고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50원까지 지금부터 사면 오를 수 있다를 예시라고 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50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덱스코인이 나오고 나서 최고점은 120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무려 4분의 1, 그죠? 거의 30% 정도가 더 높은 가격을 신고점을 갱신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해석이 가능한 그런 유인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예시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이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겠다 정책을 내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상승하자마자 다시 또 엄청난 조정을 맞아서 다시 고꾸라졌다가 다시 여기를 저점으로 파악하고 매수가 붙었다가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단식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오피셜은 뭐냐면 지금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거래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거래소인 코인빗에서 실제로 단기간 내에 거래량 1조, 3조 만드는 거 1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채굴하는 모습이 투자자들한테 저도 봤고 목격을 했습니다. 코인빗이 아니면, 거래소가 아니면 그 정도의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속도를 채굴을 할 수 있는, 즉 채굴은 뭐냐면 자전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자전거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도 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 물량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시드가 정말 많으신 분들, 세력들만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다른 기타 코인들에서 자전거래를 돌리는 정황이 있었어요. 즉 거래량을 채우는 것, 예시로 든 1조 거래량 채우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투자자들이 붙어서 만들어가는 게 더 코인빗 입장에서도 덜 수고스럽고 자신들의 시간, 자본 쏟지는 않으니까 이벤트를 냈습니다. 설문조사를 내가지고 코인빗 내에서 다른 코인들을 가지고서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냐, 어떤 코인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이벤트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당해가지고 손절 금액이 너무 큰 나머지 손절을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코인을 다시 해달라. 한 번도 안 했던 코인들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30%, 20% 이런 수익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빗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덱스코인의 보유자들 중에서 단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와도 되겠구나, 일단 저쪽에 오르려나 보다, 빠져나가죠. 던집니다. 던지면 시세가 떨어지고
내 본절 또는 나도 손해 구간에 찍힌 사람들이 못 버티는 사람들이 또 던지시고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돼서 계단식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고 게다가 매도벽 자 매도벽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난 방송들 과거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매도벽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들을 물량을 갖고 있지 않게 던지게 하는 그러면 세력들이라든가 거래소 입장에서는 또 저가의 물량을 매수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덱스코인의 생명력은 결론은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최소한 바이백을 하는 시점, 즉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생명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한들 어차피 올라간다. 그것이 150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만큼 바이백 시점까지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저항선을 뚫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단순 공지에서 제시한 150원은 가격권이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전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바이백 같은 호재가 없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원 이상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고점 저항선이 87원대에 엄청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87원과 돌파했을 때는 100원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바이백 이벤트 시점까지 가격의 동향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8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보시면 매수벽 자체가 허매수가 있겠지만 딱 보기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도벽 또한 만만치 않게 100만 기존에 300만, 200만 호가 단위의 이 물량들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역사,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잘못된 수량들이다.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허매수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덱스코인의 거래량과 사람들의 반응, 2주 동안의 제가 데이터를 보면 거의 다 가장 꽉꽉 눌러 채운 것이 이 100만대입니다. 100만, 150만대. 요 정도 물량대인데 300만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 밑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곧 호재가 반영해서 반등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허매수 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매수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수벽만 두텁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도벽까지도 방송 전에는 안 보였겠지만 방송벽에는 완벽한 험해도 300만 개씩 계속 한 틱 한 틱 내려오면서 계속 이렇게 꾹꾹꾹 누르는 모습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캔들스틱이 이렇게 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더 많이 이루어졌기보다는 판매, 실제 매도량으로 이어진 게 많다. 그만큼 300만 개가 다 매도로 던져진 것은 아니고 그러한 매도가 많이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한테 또 7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도 여전히 덱스코인이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또는 그냥 추정으로 등등등의 이유로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덱스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단식 하락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뭐 50원대로 가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까운 저점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많이 저점입니다. 굉장히 70원 이전, 즉 60원대에서 매수를 다시 새로 시작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자, 그래서 70원 이전, 60원대 가격에서 50원대는 가능성이 낮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 가능하다고 한다면 필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쏠쏠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70원 이내까지 떨어진 지금의 60원대 물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만 최소한 수요일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반응이 올라올 거고요.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날 시작하는 것보다는 금요일 늦어도 금요일 날엔 들어오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덱스코인은 단타
또는 스윙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의 가장 효과적인 포지션이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서 만약에 더 떨어졌다. 60대 초반 간다. 손절을 하냐 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좋지만 제 분석에 그다음 제가 추천해드린 방식은 전혀 70원 이전의 가격들은 물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악재가 터져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덱스의 논리적인 생명력이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손절을 또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른 것들 어차피 덱스코인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 말대로 뭐 수요일부터 한다 해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러면 다른 코인들 뭐 이벤트 설문조사 하지 않았느냐 오르지 않겠냐 저는 근데 지금 이미 루프링부터 시작해서 뭐 세타, 엔크립젠, 엘프 뭐 전부 다 덱스코인을 제외하고서는 저 코인빗의 모든 가두리가 되어 있는 입출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인빗의 모든 코인들은 거의 모든 코인들은 거래소 간에 지금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세가 안 그래도 교란이 되고 있는 교란이 되고 있는 근원지 중에 한 곳인데 최근에 이벤트들을 통해서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물량 다 털어버렸잖아요. 거래소의 물량 또 세력들의 물량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랐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벤트에 오르니까 잠깐 이걸 탔다가 다른 코인들을 먼저 탔다가 덱스가 출발을 넘어와서 두 번의 단타 수익을 노리는 거 어떠냐. 전략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당연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어떤 점이 위험하느냐. 입출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얘네들이 지금 이미 한번 물량을 턴 상태에서 이벤트 설문조사를 미끼로 여러분들한테도 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는 이 중에서 하려나 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 트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벤트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은 NXT일 뿐이고요. NXT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끔미적지근해서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럴 리는 없겠죠. 지금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을 해달라고 설문조사들 하셨을 거예요. 했을 때 뭐 어떤 코인이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만 한 것이지 무조건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 뭐를 많이 지지하셨기 때문에 이 코인을 무조건 이벤트 하겠다 이런 공지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한들 멀리서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코인빗한테 그것이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설문조사만 한 것이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명시 안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해석에 유의가 있어야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미 또 많이 올랐죠. 이미 20%, 30%, 40% 너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릴 확률이 크고요. 오히려 덱스가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단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덱스코인 자체가 많이 안 내려가는 것이 뭐 많은 홀딩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 바이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아쉽지만 현재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인빗에서 덱스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이미지 메이킹을 신경을 쓰는 회사가 아니죠. 아니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덱스코인을 이벤트를 했고 이벤트 내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하락했다가 또 공지에 따라서 또 올랐다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덱스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 덱스코인의 생명력이 짧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차트 분석적으로 올라갈 길이 나와도 차트적으로 분석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줘도 이미 대중들한테 이런 것들 인식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와도 매수세를 물길에 노를 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차트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때 팔아야 된다, 이때 안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보조 지표로서의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메인 지표가 될 수 없는 것. 주식처럼 어떤 그래도 하나의 큰 힘을 보여줄 수 없는 것. 패턴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투기성이 있는 아직 불완전한 시장의 성질도 있고 그에 따른 외부의 변수, 악재 또는 호재 이런 외부 변수에 너무 민감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역할보다는 후행성 지표, 이렇게 올라서 이게 어떤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히스토리로 쓰는 이 후행성 차트 지표를 그래서 많이 강력하게 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난 한다 그러면 제 방송을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방송, 주식이나 주식 방송, 주식 투자, 다른 뭐 펀드 이런 거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차트 분석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최소한 이게 자극적인지 안 자극적인지 시장에 받아들여지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한 시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되는 것이죠. 추세는 들어올 때 추세가 맞춰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이번에 보셨죠? 6,200달러에서 7,800달러 순식간에 1,400달러라고 하는 수익 발생 이런 것들 또 떨어질 때 안 그래도 매수 심리가 죽어있고 시장이 불안전한데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박살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추세 매매의 이제 중요성을 또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이벤트가 잘 살면 10월 말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시장도 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벤트는 실패했지만 제가 방송 말미에서 말했던 대로 뭔가 대처하는 뭔가 그대로 냅두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워낙 좋지 못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의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쪽에서 더 수익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계책이겠죠. 전략을 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뭐 잘 된다 하더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바이백이 끝나고 나서 전고점 120원을 돌파를 하고 바이백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팔아버릴 때 그 저점이 100원대 이상에서 논다. 이러면 이제 하반기도 업비트에서 뭐 신규가 들어오고 업비트 빗썸 중심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살아나고 메이저 거래소의 원화 알트가 널뛰기를 하더라도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완전히 자리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백 이후에 가격이 얼마 안 올라도 또 많이 올랐지만 바이백 끝나고 엄청 던져서 사람들이 팔아서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뭐 70원, 80원이 된다면 코인빗의 덱스코인의 생명력은 10월 말일자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추세를 이제 방향성을 잡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는요,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 너무 더딥니다. 더디지만 주말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와 친숙한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지 보고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핵심만 찝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부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진행한 코인업TV의 추세매매 전문가 정재민이었습니다. 2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